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후에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입니다. 국민의힘은 2심에서도 유죄를, 민주당은 무죄를 예상했습니다. 양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꼼수들이 용인되면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위헌법률 심판을 반복적으로 제청하는 무리수까지 두었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 권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습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탄핵 심판 촉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비명 세력을 누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원영석 변호사님.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요. 네. 근데 저번에도 그 이재명 대표가 다른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이런 장외 집회나 이런 실력 행사로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매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촉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2심 법원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특별히 그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된 적도 없고 네. 유리한 증인이 나온 적도 없고 아무 변동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형 사유도 본인이 자백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르게 이거를 사안을 볼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심도 1심과 같이 비슷한 내용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네. 지금 더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헌 정사의 지금 중대 분기점이다. 공권력을 도전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정지용 변호사님, 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죠. 네. 그렇다면 선거법 2심에서 일각에서는 감형이 될 사유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이제 감형 사유로는 우리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듭니다. 네. 이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지 감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형 사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무죄가 된다면은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두 번째는 피해의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것들이 또 감형 사유인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합의할 피해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감형 사유라고 볼 수가 없고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 특이한 감형 사유가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무슨 국감장이나 또는 국감장도 다 지금 이제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소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감형 사유에는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3가지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데 그중에 여러 개가 열거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위입니다. 행위. 네네. 근데 여기서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건 인식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인식의 문제 또는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게 과연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하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감장에서 한 내용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증언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2심에 지금 반영이 될 건지. 세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구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부가 어떤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또는 일부 무죄를 주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큰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 이게 뭔가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일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1심에서도 네.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 김문기 씨에 대한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도 재판부가 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그 내용 특정해가지고 좀 그 이야기를 해달라 검찰에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검찰이 결국에는 그 특정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어요. 예. 항소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이 알았냐 몰랐냐 김문기 씨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을 해라. 이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골프를 골프를 친 거는 그 특정이 돼 있다. 골프를 안 쳤다라고 말한 거는 골프를 쳤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특정이 돼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전체 그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국토교통부의 협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팩트로는 이미 인정이 돼 있고, 아까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죄로 다른 그 법률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형법의 위증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형법 위증죄가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하라는 취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그것을 선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죄입니다. 그게 1심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요. 또 민주당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민당이 막판 무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중 변호사님, 선거법 1심을 앞뒀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선거법 1심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조용한 분위기, 로톤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가요. 민주당 일각에서 만약에 내일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종의 뭐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전언도 있던데 논의되는 비상계획 중에 하나가 경선 일정을 단축하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싶습니다. 근데 뭐 아주 그 나이브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2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다음에 상고를 하고 그 상고 유서를 접수하고 이런 절차들이 본인이 뭐 최대한 끈다 그래서 많이 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겨우 뭐 한 달 남짓 정도.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법원에서 언제든지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론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증거를 접수해가지고 증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아주 촉박한 상황을 2주 정도로 경선을 뭐 당긴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정말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 선고를 늦추는 그런 작업의 어떤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선고가 되는 순간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설사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가지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뭐 그런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인가요? 그렇죠. 예.